자,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패널 라인하고 패널 라이너 여기에 대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이박으로 좀 해보려 하거든요. 일단 패널 라인이 뭡니까? 그건 알고 가셔야죠. 패널 라인이 뭔지. 그냥 이 부품에 이렇게 선 꺼져 있다고 이게 그냥 패널 라인이 아니고, 패널 라인의 의미는 뭐냐면, 이게 패널이 한 판, 패널이 판이죠. 판, 한 판, 두 판, 한 패널, 두 패널, 이렇게 판이 나눠져 있는 경계선입니다. 원래는 이게 지금 패널 라인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는 거는, 이게 지금 이거는 그냥 한 판 통으로 돼 있죠. 돼 있는데 이 판하고 이 판하고는 원래 나눠져 있다는 겁니다. 이게 선만 그냥 끊은 게 아니고, 자동차로 치면 문 있죠. 문을 열 수가 있죠.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는 거죠. 근데 닫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식으로 패널 라인처럼 그 경계선이 보이죠. 분리가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분리가 되어 있다는 느낌을, 분리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게 패널 라인이 있다는 얘기는. 지금 뭐 부품상으로는 한 통인데, 통작 부품인데, 이게 각각 다른 패널이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 큰 기체를 조립하면 이걸 하나 꼽고 이걸 하나 꼽고 이런 식으로 패널이 분리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표현해 주기 위한 라인이 패널 라인이거든요. 각각 부품이 결합되면서, 각각 패널이 결합되면서 생기는 그 틈입니다. 틈. 그게 라인으로 보이는 거죠. 자동차 문짝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쉽게. 그게 패널 라인이고, 이 패널 라인을 왜 다시 파주냐면,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두 개 다 안 판 거거든요. 첫 번째는 패널 라인 기본에 이렇게 원래 나 있습니다. 나 있는데 이걸 왜 다시 파냐면, 이제 도색을 하게 되죠. 하게 되면 스페이스 올라가야 되고, 본도색 올라가야 되고, 나중에 마감까지 올라가야 되면 이게 이제 두꺼워지죠, 층이. 그러면 이걸 다시 손 안 봐주면 이게 묻혀버립니다, 패널 라인이. 그래서 나중에 먹선 넣기가 힘들거든요. 너무 얕아서. 물론 깊게 파져 있는 패널 라인 같은 경우는 다시 손 볼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 근데 다시 파주면 좋은 게 뭐냐면, 지금 이 패널 라인을, 자 보시면은 기존에 이제 나 있는 패널 라인 같은 경우는 몰드로 이렇게 찍어내죠. 이거 부품 만드는 방식은 알죠? 이 런너가 어떻게 찍혀 나오는지. 이렇게 양쪽에 쇠판떼기에 이제 부품 모양이 홈이 파져가 있고, 양쪽 딱 붙인 상태에서 그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쭉 흘러 넣으면 그 모양대로 틀 모양대로 찍혀서 이렇게 딱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이제 기존에 나 있는 패널 라인들을 보시면 확대를 시키면 이런 느낌입니다. 느낌이. 이게 홈이고, 옆에서 잘라서 봤을 때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이 정확하게 직각을 안 이룹니다. 이렇게 몰드가 찍어가지고 이렇게 정확하게 직각을, 딱 칼 같은 직각을 이루기가 사실 힘들거든요. 확대를 해서 좀 과장을 해서 느끼면 이런 느낌인데, 하여튼 이게 패널 라인이 이런 식으로 딱 안 껴 있습니다. 기존에 나 있는 패널 라인들이 약간 이 부분이 약간 라운드가 지게 되죠. 그러면 이게 라운드가 져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나중에 먹선을 닦으실 때 면봉으로 주로 많이 하시죠. 이게 이제 패널 라인 액센트 같은 먹선 액을 흘러 넣고 막 이렇게 묻어 있겠죠. 묻어 있으면 닦을 때 이 부분이 직각을 안 이루고 이렇게 돼 있으면 이쪽까지 막 닦이겠죠. 닦이는 양이 일정하지가 않겠죠. 힘을 좀 많이 주면 몇 가지도 닦일 수도 있고, 힘을 좀 덜 주면 뭐 여기서 닦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겠죠. 근데 이 홈을 갖다가 이렇게 직각으로 딱 만들어 버리면 어떻습니까? 이 벽에 다 묻더라도 면봉으로 요 위에만 싹 지나가게 되면, 이게는 각이 서 있으면 닦이는 양이 일정하죠. 그렇죠. 위에서 이렇게 싹 닦으면 안쪽까지 닦일 일이 잘 없죠. 그래서 라인이 같은 그 먹선 작업을 했을 때 깔끔해 보입니다. 일직선으로 쫙 닦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또 파줍니다. 그러니까 도색 때문에 너무 얕게 되어 있기 때문에, 묻히기 때문에 파주는 이유도 있고, 저런 식으로 패널 라인을 만들어주면 나중에 먹선 작업하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이 패널 라인 작업을 하는데 이런 철필이 있거든요. 이제 철필이라고, 이런 동그랗습니다. 이거. 이런 것들로 파주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저런 직각을 이루는 모양의 패널 라인이 안 파집니다. 이게 파지긴 파지는데 좀 거칠게 파지죠. 느낌이. 주변이 우둘투둘해집니다. 왜냐하면 옆면에는 절삭 그 효과가 없거든요. 이거는 요 밑에 맨 밑 부분만
거칠게 깎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옆면은 그냥 매끌매끌 하거든요. 그래서 옆면을 깎지를 못하기 때문에 밑에만 자꾸 파들어갑니다. 얘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벽면이 깨끗하지 않습니다. 벽면이. 근데 이제 이것도 철필 같은 경우도 좀 유용하게 쓰는 경우가 있거든요. 동그란 부분 있죠. 동그란 부분. 예를 들어서 오토 같은 경우는 그 주유구 보면 주유구가 이렇게 동그랗죠. 거기 패널 라인이 파져 있거든요. 뚜껑이 이제 오픈, 이제 그게 패널 라인의 의미죠. 뚜껑이 열리는데 지금 통짜 부품으로 되어 있으니까 그 패널 라인을 만들어 준 거죠. 근데 그런 거를 팔 때 이런 전용 패널 라이너, 이게 이제 전용 패널 라이너라고 부르죠. 이런 거 많이 쓰죠. 이 같은 경우는 직선 끄을 때는 상당히 유리한데 이제 이게 동그란 거 끄을 때는 이게 방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이거를 하기가 좀 힘듭니다. 그래서 그런 동그란 경우, 이런 동그란 경우는 이걸로 철필은 옆면에 절삭력이 있기 때문에 동그란 부분을 파낼 때 이게 그 홈을 따라서 잘 가거든요. 이게 그 밑에만 그게 있어서. 그래서 먼저 이런 철필로 동그란 부분 이게 길을 한번 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동그랗게. 그 다음에 이 전용 공구를 써가지고 이제 길을 한번 내줬으니까 전용 공구로 따라가기가 좀 수월하죠. 그리고 다시 손을 봐주는 거죠. 그럴 때 철필이 하나 있으면 철필도 유용하게 쓰거든요. 근데 보통 직선이나 약간 곡선, 뭐 이것도 뭐 직선은 아니죠, 지금. 이런 갈 때는 철필까지 쓸 필요가 없습니다. 바로 전용 공구로 쓰시면 되거든요. 근데 완전 원형, 작은 원형들, 이런 거는 이 전용 공구로 좀 힘들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기가 이걸로 철필로 먼저 해주면 좋고, 그 다음에 이제 파는데 이걸로 파죠, 전용 공구로.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마하 공구 끄고, 지금 이 같은 경우는 그겁니다. 라인 마스터 0.4mm. 이번에 원래 이것도 0.4mm 마하 공구였는데 그게 깨져가지고 이걸로 시켜봤거든요. 지금 사마 왕고에서는 그 BMC 거 있죠, 제일 고급. 그걸로 지금 물건을 아마 넣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만약에 제가 뭐 만져볼 기회가 있으면 그건 다음에, 그게 뭐 제일 좋다고 말들은 하죠. 근데 저는 안 써봐가지고 그것까지는. 근데 이거 전용 공구들은 지금 마하 공구도 이거 11,000원, 뭐 12,000원 이랬거든요. 이거는 BMC 홀더입니다. BMC 거. 성능은 그냥 봤을 때는 크게 뭐 그렇게 차이는 없습니다. 근데 뭐 비싼 게 좋긴 좋겠죠, 절삭력이. 공구 같은 경우는 특히 돈값은 분명히 하거든요. 쓸데없이 비싼 공구는 없습니다. 공구는. 뭐 다른 것도 뭐 마찬가지인데. 그래서 일단 이거 받아가지고 해보니까 이것도 괜찮은데, 이게 약간 이제 그게 손에, 저는 항상 이게 짧은 거, 마하 공구는 이게 짧습니다. 근데 지금 BMC 거하고 지금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길죠. 그래서 느낌이, 저는 짧은 게 이게 하기가 좀 수월하던데 어떤가 모르겠네요. 하여튼 절삭력은 해보니까 잘 나옵니다, 이것도. 그 이제 도색을 하기 전에, 삿포질을 하기 전에 먼저 패널 라인을 한 번 더 파주는 거죠, 깊게. 라인을 따라서 이런 식으로. 처음부터 절대 힘줘가지고 이 삑살이 나면 퍼티로 또 메워야 되고 일이 많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살살 일단 길을 먼저 내줍니다. 이런 식으로. 조금씩 힘을 좀 더 가해가지고 점점점 파나가는 거죠. 이게 그 아크릴판 잘라보신 분 아시겠지만, 아크릴판 자르는 원리하고 같거든요. 그 아크릴판 자를 때 아크릴판 자르는 그 P형 커터 이런 거 있죠. 쫙 긁어내면서 파나가죠. 그러면서 점점 두께를 얇게 만들어서 아크릴을 딱 잘라내는 그런 원리거든요. 그 원리가 똑같습니다. 그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패널 라인을 만들어줍니다. 그 전용 공구가 좋은 게 뭐냐면, 전용 공구 같은 경우는 끝을 이렇게 보시면 옆면 있죠. 옆면도 날이 서 있습니다. 옆면으로도 깎아냅니다. 그래서 이걸로 파면 패널 라인 형태가 이런 직각을 이루게 되죠. 옆도 파고 밑도 파고 이렇게 정확하게 사각형으로 딱 파냅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전용 패널 라이너는 무조건 갖고 계셔야 됩니다. 특히나 도색을 하시는 분들은 이 필수거든요. 패널 라인의 상태에 따라서 건담 그 뽀대나 이런 전체적인 느낌이 상당히 달라집니다. 이 패널 라인이 아이씨, 술도 안 먹는데 이 발음이 안 되나? 지저분해 보이면 이게 전체적으로 도색이 아무리 잘 돼 있어도 좀 지저분해 보이거든요, 패널 라인 때문에. 그래서 패널 라인은 깔끔한 팔 수 있는 전용 공구는 이거 반드시 들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 들고 일어나죠. 쫙 밀고 나오죠. 파면서 드드드드득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패널 라인이
상당히 깔끔하게 파집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패널 라인을 파고 나서는 위에 반드시 사포질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절삭력이 좋아서 잘 파지긴 파지는데 이게 좀 희사하게 이 옆부분이 약간 튀어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패널 라인 판 부분은 사포로 한번 살살살 세게 할 필요 없고 전체적으로 이런 식으로 한번 다듬어 줍니다. 그러면 나중에 먹선 넣을 때 먹선이 더 깔끔하게 잘 들어갑니다. 일자로 이런 식으로 패널 라인을 손보거나 다시 파주고 나서는 이런 식으로 사포로 한번 다듬어 주는 게 좋습니다. 깔끔하게 나왔죠. 일자로 지금 안 판 거하고 보시면은 확실히 차이 나죠. 이쪽은 안 판 겁니다. 지금 뭐 이 두 가지 중에서 뭐가 좋냐, BMC가 더 좋냐 파봐. 근데 이걸 우리가 테스트를 해봐야 눈으로 봤을 때는 모릅니다. 이거 어떤 게 더 잘 파졌는지 거의 똑같거든요. 근데 뭐 아무래도 비싼 게 좋겠죠. 뭐 좋으니까 비싸겠죠. 일단은 뭐 지금 사실 그 BMC 거 같은 경우는 한 개에 2만 몇천 원, 한 2만 5천 원 돈이거든요. 좀 사실 좀 부담스럽죠. 그걸 한 개만 사야 되는 게 아니고 최소한 한 두세 가지는 갖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세 개 사보면 거의 10만 원 돈이죠. 그거. 아 10만 원은 안 되구나. 2만 5천 원 한번 사보시고 7만 5천 원. 그게 뭐 작다면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돈인데, 그래서 무리해서까지 그걸 사실 필요는 없고 이 정도만 해도 사실 충분히 작업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직선 같은 경우는 그냥 패널 라인 가이드 테이프 있죠. 테이프로 붙이고 하면 되는데 이런 모양 있죠. 꺾이는 거 이런 거 파기가 좀 애매하죠. 사실 가이드로 붙이고 해서 파면 되는데 지금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아주 쉽게 팔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한 장 떼서 이렇게 접착 재질이 있거든요. 이게 이제 두께는 0.2mm 짜리입니다. 이거는 두께는 여러 종류가 있거든요. 자기 원하는 걸 구입하시면 가운데에도 그게 있거든요. 붙은 이걸 떼내야 됩니다. 홈 부분도 이렇게. 무슨 알겠죠? 0.2mm 홈이 있으니까 이거를 원하는 곳에 붙이고 그냥 이 모양대로 파내면 됩니다. 이 홈이 상당히 수월하죠. 0.2mm니까 0.2mm로 파면 딱 되거든요. 구멍이 0.2mm거든요. 정확하게. 그 삑살이 날 일이 없습니다. 그냥 따라가면 됩니다. 이거 이런 식으로. 상당히 편하죠. 요즘 갈수록 편리해지고 있습니다. 건담하기가. 이런 식으로 이런 모양도 이렇게 쉽게 파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모양 파기가 상그럽거든요. 이게 길이 대칭 맞추는 것도 힘들고 편하죠. 이런 제품도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 부분은 저걸로 제가 넣은 거거든요. 이게 있죠. 양쪽에 원래 이게 패널 라인이 없었거든요. 너무 밋밋해서 이걸로 넣어준 겁니다. 이거 하면서 제가 설명을 안 드렸네 보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지금 중요한 말이 이건데, 이 패널 라이너 같은 경우는 비싼 거 사고 싼 거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제품이나 말씀드렸듯이 다 성능은 적당히 나옵니다. 저 마하공구 쓴 지도 상당히 오래됐거든요. 이거 가지고 있은 지가 한 5년 1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패널 라이너 같은 경우는 이 쇠 재질이 상당히 딱딱한 재질입니다. 그 쇠 성질 중에 강도가 있고 강도가 있죠.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강도는 약합니다. 대신에 경도가 뭐냐면 이 표면의 강도거든요. 세기, 표면의 세기.
이 경도가 상당히 높죠. 이 철 자체가. 대신에 강도는 약합니다. 강도가 약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강도는 이미 유리 같은 게 강도가 약하다 하거든요. 대신 유리도 경도가 세죠. 잘 끓여서 안 끓기죠. 근데 탁 쳐버리면 유리 같은 거 깨지죠. 이게 강도가 약한 겁니다. 이게 똑같습니다. 성질이. 그래서 이거는 관리를 잘해야 되거든요. 관리하는 게 어디 뭐 잘 보관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이렇게 사용을 하다가 보시면은 패널 라인 작업을 사포질하면서 막 하죠. 이렇게 하고 또 이렇게 놨다가 뭐 이렇게 꼽아주시면 제일 좋은데, 지금 여기 보이면 저는 이렇게 지금 이게 꼽을 수 있는 스펀지 같은 거 있으면 꼽아두면 좋고, 그 다음에 하자마자 관리를 이렇게 잘 하시면 되는데,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걸 땅에 이렇게 툭툭 놓습니다. 놓다 보면 이게 보면 니퍼도 있고 밑에 뭐 가위가 있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밑에 재질 자체가 저같이 지금 유리거든요. 제가 0.3mm를 어떻게 깨먹었냐면, 그것도 상당히 오래 들고 있던 건데, 이렇게 손 높이에서 이래 들고 있다가 탁 떨어뜨려가지고 유리에 뭐 턱 찍혔는데 끝이 깨졌습니다. 깨진 게 잘 안 보이거든요. 그걸 끌고 보니까 이상하게 잘 안 먹더라고요. 이게 느낌을 많이 써보신 분들은 느낌을 알죠. 이렇게 깎여야 되는데, 그게 안 나와가지고 보니까 끝을 자세히 보니까 깨졌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살짝만 충격을 줘도, 그러니까 비슷한 경도끼리의 물건에 살짝만 이 끝을 충격을 줘도 금방 깨져버립니다. 이거는 무뎌지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 싼 제품을 샀다고 해서 이걸 플라스틱만 아무 절대 충격을 안 주고 플라스틱만 긁었을 경우에는 절대 무뎌지지 않습니다. 이게 무뎌질 수가 없는 재질이거든요. 뭐 이거를 갖다가 무슨 수십만 번을 이걸 라인을 긁었다 하면은 모르겠는데, 우리가 일상적으로 건담 만들면서 하는 패널 라인 작업 정도 가지고는 상당히 오래 씁니다. 이게 충격을 안 주면 무뎌지지가 않거든요. 끝이 깨지면 깨지지. 그만큼 경도가 높은 재질로 만든 제품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리를 하실 때 이렇게 툭툭 놓는다든지 이렇게 떨어뜨린다든지, 그때 충격만 안 주면 하나를 구입하시면 상당히 오래 씁니다. 플라스틱은 수십 번, 수만 번 긁어도 끝이 무뎌진다든지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이 재질 자체가. 지금 이 같은 경우도 뭐 이걸로 지금 옛날 오토 만들 때부터 쓰던 건데, 지금 전혀 무뎌지거나 이상이 있거나 한 게 없거든요. 잘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하실 때 이거 관리, 그 끝에 충격, 이 부분을 상당히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패널 라인은. 그게 보통 늘짜 가지고, 이거는 뭐 몇 번 부러뜨려 보신 분들은 다 알죠. 늘짜가 땅에 팍 하면 그냥 깨져 버립니다. 톡. 강도가 상당히 약합니다. 경도는 센 대신에. 니빠도 마찬가지거든요. 니빠 날 있죠, 날. 니빠 날도 마찬가지 그겁니다. 표면의 경도는 상당히 센데 강도가 약하죠. 이게 니빠 같은 경우도, 궁극 니빠 같은 경우는 많이 부셔 먹죠. 그 땅에 널주거나 하면 깨져버립니다, 그냥. 자, 이렇게 패널 라인을 다시 파고 서페이스를 올려보면 확실히 느낌이 다릅니다. 패널 라인 작업을 안 한 거하고 확실히 보이죠, 정확하게. 라인이 완전히 딱딱 살아있죠. 그래서 오늘은 패널 라인은 뭐 패널 라인이 있는 이유, 그 다음에 패널 라인을 파는 이유, 그 다음에 패널 라인 쓸 때 조심해야 될 거, 끝에 충격만 조심하시면 상당히 오랫동안 쓸 수 있다는 거, 그 점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